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요즘같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면 유독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콧물, 코막힘 등으로 불편한 비염인데요. 코 점막에 염증이 발생되어서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콧물이나 재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코를 계속 푸시거나 목구멍, 입천장, 그리고 귀까지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상생활이 힘들고 코막힘 때문에 숨쉬기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알아봅니다. 환절기 비염 관리와 치료의 모든 것.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호찬 원장과 함께합니다. 얼굴 한가운데 오똑 솟은 코는 공기가 드나드는 숨길로 호흡기의 일부이며 동시에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코 안쪽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 숨 쉴 때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점막의 분비선에서는 항균 물질을 분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도 합니다. 비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코 안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특정한 외부 물질에 노출돼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막이 붓고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등의 불편한 코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특정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비알레르기 비염은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염을 말하는 것이고요.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약물 반응 비염, 호르몬 변화 같은 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임신성 비염, 혹은 노인성 비염 등도 있겠습니다. 비염의 경우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정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상기도 감염으로 생기는 감염성 비염, 공기 온도나 습도 변화로 생기는 자극성 비염, 임신 중에 생기는 호르몬성 비염, 약물 복용으로 생기는 약물성 비염이 있습니다. 공기를 따뜻하고 수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먼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점액층에 붙여서 내보내는 그런 방어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 점액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콧물이나 코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또한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결국은 코의 역할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든 또 호흡기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 환경오염 등 대기가 나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인구의 5에서 2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통계 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봄, 가을 환절기에 환자가 증가하는데 지난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비염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는 4, 5월에 증가하다 여름이 되면 감소하고 다시 9월, 가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절기에 주로 많이 내원하시게 됩니다. 바로 일교차 때문인데요. 온도 변화라는 것은 비특이적인 자극입니다. 비염 환자분들은 그런 비특이적인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도 변화가 많은 계절에 증상을 많이 보이시게 됩니다. 비염 환자는 주변 공기와 온도 변화에 예민해지기 쉬운데요. 환절기가 되면서 비염 증상이 부쩍 심해졌다는 환자. 며칠 전부터 코막힘, 콧물, 기침, 재채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코막힘 때문에 숨쉬기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소에 코막힘이랑 콧물, 재채기 가렵고 그런 증상으로 왔어요. 아, 눈도 많이 가려우시고요. 네, 집에 동물을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고양이 키우고. 아, 그러시고 계세요? 크게 보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간지럼증을 많이 동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콧물이 다량 발생되면 코 뒤로 넘어가는 그런 후비루, 또 후비루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침, 가래 이런 증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당일만 봐서는 그게 코감기인지 비염인지 100% 구별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 주로 많이 심해지던지 1년 내내 증상을 보인다든지 특정한 장소에 가면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거는 더 비염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증상이 비슷한 듯 차이가 나는 두 질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의 경우 열을 동반하면서 콧물, 코막힘 증상이 1, 2주 이내에 호전이 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맑고 투명한 콧물에 코막힘, 연속적인 재채기 등의 증상이 4주에서 8주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만큼 두 질환을 정확히 감별해야 합니다. 비염 등 코 질환은 먼저 내시경을 통해 코안 구조와 점막의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염의 치료가 늦어질수록 축농증으로 악화하기 쉬운 만큼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별입니다. 즉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코 내시경을 통해서 축농증 등 다른 질환을 감별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알레르기인지 비알레르기성 비염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체열을 해서 보는 검사가 있고 또 피부에 직접 그 물질을 노출을 시켜서 보는 피부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100여 가지의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신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하신 거고요. 아까 안 그래도 이제 고양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양성이 4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심한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통기도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원활히 숨을 쉴 수 있는지 코막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으로 악화하는 경우 코의 후각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후각 검사를 통해 후각의 저하나 소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염 환자한테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을 계획을 하시거나 혹은 알러지가 동반이 된 환자분들 중에서 알러지 축농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각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농증이나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특히 천식이 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심해져서 후비루가 늘어나게 되면 목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코막힘이 심해져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또한 기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천식 악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염은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면역 치료나 약물 치료, 코 세척, 코 스프레이 등의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 옆벽에 갑개라는 구조가 달려 있습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또 수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너무 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갑개의 크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비염이 조금 생기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간막이 휘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휘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똑바로 펴드리게 되면 비염이 조금 생기더라도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거죠. 고주파 침을 이용해서 점막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거기서 열을 발생시키면 점막은 보존하고 점막 하층에 있는 조직은 부피를 이렇게 줄어지게 하는 수술이 있고요. 또 미세 절삭기, 갈아내고 빨아내는 아주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막 아래쪽에 삽입해서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만 빨아내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은 코골이를 유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비염이 있다고 무조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비염이 심해져서 코가 막히고 코막힘이 심하면 결국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을 벌리게 되겠죠. 그러면 혀나 그런 것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어지게 됩니다. 뒤로 더 많이 잘 처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코로 숨쉬는 기류의 흐름과 입으로 숨쉬는 기류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많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비염이 생기게 되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비염은 수술해도 재발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금방 각계가 커지거나 중간막이 다시 휘어지거나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덜 해결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알레르기나 이런 비염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심하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비염기가 심해지면서 코막힘이나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과도하게 깨끗한 환경에서는 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면역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이런 외부 침입을 막아내는 1형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2형 면역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세균에 대한 노출을 줄이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2형 면역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알레르기 질환은 높아지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포함해서 천식, 아토피, 그리고 음식 알러지까지 모두 다 연관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염을 방치하면 천식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세모입니다. 기존에 천식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서 후비루가 늘어나거나 혹은 입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에 자극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천식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차가운 아침 혹은 저녁에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면 비교적 그런 심한 온도 변화의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요.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고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나 쑥 같은 그런 잡초류의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는데 환자분들마다 그런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면 해당 계절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를 하시게 되면 코 속 점막,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코 막힘으로 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과 장 점막의 면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자분들은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셔서 장 건강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알러지 반응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검사를 통해 비염의 정확한 원인과 악화 요인을 확인하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연은 필수,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비염을 꾸준히 치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구조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런 반응들이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본인이 관리를 꾸준하게 해 주셔야 덜 불편한 상태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세하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에 계속되는 재채기, 답답한 코막힘까지 일상생활을 괴롭게 만드는 비염. 현대인의 만성질환으로 손꼽히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숨을 쉬는 숨길이자 냄새를 맡는 중요한 감각기관인 코. 특히 비염의 경우 치료가 늦어질수록 만성화되기 쉽고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로
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세요.